한 가문이 1000년 넘게 부자이면서 동시에 존경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존경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한 가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경주 최씨 가문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한 성씨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를 쌓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사회에는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무려 1000년에 걸친 깊은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경주 최씨의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신라 건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가문은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로 이 소벌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신라가 되기 전 6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중 돌산거어촌의 촌장이었죠. 바로 그의 우연한 발견 하나가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죠? 소불돌이가 우물가에서 신비한 알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입니다. 6촌장들은 이 비범한 아이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고요. 훗날 유리왕이 그 공을 인정해서 소벌돌이 가문에 최씨라는 성을 내려주게 된 거죠. 이렇게 왕국의 시작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겁니다. 자, 신화적인 시작에서 이제 시간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경주 최씨 하면 딱 떠오르는 불세출의 천재, 최치원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사람 한 명으로 가문의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치원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의 탄생 설화 중에는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후에 그를 낳았다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건 뭐랄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같은 거죠. 네, 그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신라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지성은 신라라는 나라 안에만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컸어요.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고작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요, 불과 6년 만인 18살에 외국인으로서는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빈공과에 떡하니 합격해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그의 천재성은 국경을 넘어 대륙을 놀라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건 그의 이름을 천하의 떨치가 만든 토왕소경문이라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당나라 전체를 뒤흔들던 반란군 대장 황소가 이 글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침상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일화, 정말 유명하잖아요. 펜 하나가 수만 대군의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천재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나요. 그렇게 화려한 명성을 안고 신라로 돌아왔지만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뭐랄까, 시대가 담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었던 거죠. 최치원의 비극적인 이야기 이후 경주 최씨 가문은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바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엄청난 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다는 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는 그들만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 육훈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가훈이 아니에요. 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일종의 행동 강령이었던 거죠. 이 원칙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하지 마라. 권력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넘치는 부는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고요. 특히 저는 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는 원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부자들이 어떻게든 돈과 권력을 더 가지려고 혈안이던 시대에 이런 원칙들이 오히려 주변의 존경을 얻고 그 존경이 가문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요즘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수백 년이나 앞서서 완벽하게 실천한 셈이죠.
이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위기였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마지막 부자 최준에 의해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가문의 모든 것을 걸고 시대의 부름에 답했어요. 최준은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세웁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회사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비밀 창구였던 겁니다. 당시 일본 경찰도 하도 이상하니까 계속 감시를 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무역회사가 맨날 손해만 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손해가 사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로 흘러들어간 자금이었던 거죠. 만약 발각되면 전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사랑은 돈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우려고 할 때 동경통지 같은 오래된 역사책을 다시 찍어내서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 왕국의 건국에서 시작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바친 경주 최씨 가문.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자 최준은 가문이 400년 동안 지켜온 그 막대한 전 재산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데 써달라며 전부 기부했습니다. 부를 쌓는 것의 진짜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결심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영남대학교의 설립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사회 외에 환원되어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창고에 쌓아두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나누는 걸까요? 경주 최씨 가문의 천년 역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고 미래를 여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들의 삶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